안녕하세요, 밝은면 가족 여러분. 이번 수수께끼는 평소와 조금 다를 거예요. 마녀나 탐정은 등장하지 않아요. 시작합시다. 이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이상한 모양의 기하학적 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각 단어를 해당 물체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설명할게요. 단어와 그림 사이의 외부 유사성을 찾아야 해요. 이를 단어 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개별 문자가 아닌 전체로 인식합니다. 철자 오류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어를 읽을 수 있고 철자가 틀려도 익숙한 단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수학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 보물자루 10개가 놓여 있고 각 자루에는 1000개의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9개의 자루에는 진짜 금화가 들어있고 1개의 자루에는 가짜 금화가 들어있어요. 진짜 금화의 무게는 5g이고 가짜 금화의 무게는 4g입니다. 한번 저울에 달아서 어느 자루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울은 정확하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루에서 동전 하나, 두 번째 자루에서 동전 2개, 세 번째 자루에서 동전 3개, 이렇게 최대 10개의 동전을 꺼내요. 이제 쉬운 5개의 동전의 무게를 잽니다. 모두 금이라면 275g일 거예요. 1g이 모자란다면 첫 번째 자루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2g이 모자라면 두 번째 가방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이 쉽게 확장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자루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3개든 1000개든 모두 한 번의 계량으로 해결됩니다. 이 수수께끼는 틱톡에서 꽤 입소문이 났지만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FBI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를 풀면 특수요원이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첫 데이트에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그들은 얼음이 든 물을 마셔요. 여자는 목이 몹시 말라서 한 번에 3잔을 마십니다. 남자는 저녁 내내 조금씩 한 잔을 마십니다. 나중에 그는 쇠약, 현기증, 호흡 문제 등으로 갑자기 아프다고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정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은 여자를 불러 신문하고 여자의 잔과 남자의 잔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발표합니다. 독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남자는 중독되고 여자는 멀쩡했을까요? 얼음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 여자는 너무 빨리 마셔서 얼음이 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마셨고 얼음이 녹아서 독이 든 물을 삼켰어요. 여러분은 모두 특수요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1%의 사람들만이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요.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은 우산이 없는데 비에 젖지 않아요. 동전 2개는 30센트의 가치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센트가 아닙니다. 어떤 동전일까요? 쉬워요. 25센트와 5센트죠. 그 중 하나는 5센트가 아니지만 다른 하나가 5센트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수수께끼는 주의력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사진 속 시간이 몇 시인가요? 객관식 문제로 할게요. A. 오전 5시, B. 오전 11시, C. 오전 7시. 긴 그림자와 자동차 위에 쌓인 눈, 그리고 켜있는 헤드라이트를 보세요. 사진 속 시간은 아침 7시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부두가 너무 좁아 보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앨리스는 식성이 꽤 까다로워요. 포도는 좋아하지만 복숭아는 싫어해요. 애호박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절대 안 먹죠. 이제 앨리슨이 호박과 사과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내세요.
앨리스는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덩굴에서 자라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사과보다는 호박을 더 좋아하겠죠. 정육점에 키가 150cm이고 13 사이즈 운동화를 신는 점원이 있습니다. 그가 저울에 올린 것은? 당연히 고기죠. 처음 두 글자는 남성을, 처음 세 글자는 여성을, 처음 네 글자는 위대한 남성을 의미하며 단어 전체가 위대한 여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히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암탉 한 마리 반이 1.5일에 알 1개 반을 낳습니다. 암탉 한 마리는 하루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네, 암탉 한 마리 반을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알 1개 반은 조리된 형태만 상상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쉬운 기준은 1.5일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암탉 한 마리가 1.5일이라는 같은 기간에 달걀 1개를 낳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암탉 한 마리가 1.5일에 알 하나를 낳는다면 암탉 한 마리가 하루에 알의 3분의 2만 낳는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어린 남자는 이걸 갖고 싶어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는 손에 칼날을 들고 이것을 공격하지만 항상 헛된 일이에요. 이게 뭘까요? 수염입니다. 다음 수수께끼예요. 나는 몸집이 크고 위험 있어요. 나는 무지개색이에요.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나를 보고 싶어 하죠. 난 뭘까요? 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비하세요. 꽤 길어요. 칼의 두 할머니는 주말마다 칼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서로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칼은 할머니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중 임의의 시간에 그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서 다음 기차가 도착하면 그 기차에 타겠다고 말해요. 북쪽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북쪽의 에리카 할머니를 방문하고 남쪽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다운타운의 리즈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두 할머니 모두 북행과 남행 기차가 모두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동의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리즈 할머니는 일요일 5번 중 1번만 그를 본다고 불평해요. 칼은 자신이 매번 무작위로 시간을 정한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차는 항상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열차 모두 20분 간격으로 오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북행 열차가 매시 정각 20분, 40분에 오므로 8시, 8시 20분, 8시 40분, 9시 이런 식이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남행 열차가 4분, 24분, 44분에 오므로 8시 4분, 8시 24분, 8시 44분, 9시 4분에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즉 어느 시간대에나 남행 열차가 다음 열차에 도착할 시간은 12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칼이 8시에서 8시 4분, 8시 20분에서 8시 24분 또는 8시 40분에서 8시 44분 사이에 도착하면 남행 열차를 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행 열차를 타게 돼요. 하지만 칼은 항상 임의의 시간에 도착하고 남행 열차는 항상 북행 열차 다음에 도착하기 때문에 칼은 리즈 할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